처음부터 여기에 제가 뭐 관심을 갖고 뭐 했다라기보다는 2005년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대기에 이게 오염먼지 그다음에 이런 온실가스 이게 굉장한 어떤 그 신호를 갖다 명확하게 보이고 있구나를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15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빙기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5도가 낮은 상태예요. 46억 년의 역사. 사실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수없이 온도 변화를 반복해왔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20도가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지금 1도 변화시켰다. 근데 왜 이걸 갖고 날리고 여기서 1도가 더 변하면은 2도를 넣으면 그렇게 위험하냐?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 2만 년 전에 이제 가장 추웠었어요, 빙기 때.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간빙기로 올라오는 그 시간이 10,000년이 걸렸어요. 약 10,000년 동안 4 내지 한 5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에 지금 1도로 상승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예요. 인류 문명의 발달로 한계 온도에 다다르고 있는 지구.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불과 6년 남짓이다. 1.5도를 넘어서는 그날,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농업이 붕괴가 될 정도의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가뭄이 들고 그럼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니까 해안에 있는 이런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이런 우리의 농토들이 바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만큼 바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그럼 그게 탄산 성분이 돼갖고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생명을 갖다가 완전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거는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삶의 조건은 정말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교라고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대략 한 85% 정도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화석연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 300년 동안 그 이전 과거 수천 년 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놀라운 도약을 이뤄냈지만 지구를 위해, 정확하게는 인간에게 적합한 지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뀐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인류가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500억 톤이 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류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미션이 시작됐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탄소 중립 그거 가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룰 것인가예요. 그래서 목표 자체는 사실 이제 정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지금 EU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요.
All of you,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will now make. Therefore, the European Green Deal is on one hand about cutting emissions, but on the other hand about creating jobs and boosting innovation. 탄소에는 가격이 있어야 한다. 이유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탄소 세조, 그러니까 관세를 물리는 것처럼 국경을 넘어올 때 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물리는 그런 방식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석탄이 전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들어간 전기를 썼기 때문에 배출되는 CO2만큼 세금을 내고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세계는 에너지 전환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은 이제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다가왔다.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보다는 거의 5년에서 10년 뒤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과 태양광 기준으로 본다면 5%가 되지 않는데 적게 사용하고 있거나 실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도 빨리 발전시켜서 활용을 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풍력 발전기가 가만히 멈춰 서는 때가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으로 있어서 거래소에서 전력을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출력 제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7회가 넘었고 올해 이제 100회가 넘는 출력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는 거기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일정하지 않은 바람의 세기가 문제였다. 풍량에 따라 전기 생산량도 요동쳤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바람의 세기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다라는 의미에서 간헐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자연의 힘. 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에너지 캐리어를 많은 그 과학자들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에서 그 해답은 바로 수소였다. 수소가 갖고 임팩트, 이 H2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수소가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수소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수소는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설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가 더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국가 수소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선진국마다 이 수소 경제를 선점하려고 뛰어들었는데요. 벌써 수소 산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작했는데 바야흐로 수소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수소 로드맵을 내놓은 이유는 약 64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도 12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연료전지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수소법이 제정됐다.